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루 동안 민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천기 누설 하겠습니다. 저 이거 누설하고 오늘 벼락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특급 비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내용을 제가 오늘 다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먼저 핵심 1번에서 이제 소고표가 있는데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고표를 제가 다 정리해봤습니다. 19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 19가지. 그걸 한 대 다 모아봤습니다. 첫째, 자 일단 애옵니다. 소고바여 같은 말이 처음부터죠. 같은 말이 법률행위 시로 소고반단 말입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계약성립 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애워요. 앞글 따라서 소처법 애웁니다. 소처법 같은 말이고 다 소고바여 그 말입니다. 소처법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가 없는 때는 계약 시 소고바죠. 어차피 무권대리를 추인했으니까 행위시로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소급 유효.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이와 유사한 게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죠. 자, 권리자가 무권리자 처분을 추인하면 잘 보세요. 무권대리 추인입니다.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원칙적으로 계약 효과가 계약 체결했을 때, 즉 법률행위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기록된다. 그러니까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은 우리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는데 이 무권들의 유사니까 여기를 유추 적용해서 둘 다 소급해 있다. 이게 2번이 작년 시험 정답이죠. 다음 세 번째, 취소하면 소급표가 있죠.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후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이제 지금까지 유동증 무효인데 무효죠. 유동증 무효이나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계약 체결할 필요 없죠. 소급에서 유효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이것도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이제 소급표 없는 거. 그러니까 파란색은 다 소급표 없는 거예요. 자, 모유행위 추인은 원칙 소급표가 없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따라서 무효행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란 약정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이 가등기가 소급에서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 없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자 조건 기한은 원래 소급표 없죠. 조건은 예외적 소급표가 있지만 둘 다 원칙은 소급표 없다. 6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입니다. 이 말이 소급표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자리에 시험에 여기 소처법은 틀립니다. 소처법 틀렸다. 이렇게 소처법을 넣어서 시험에 잘 나오죠. 다 틀렸다. 성취한 때부터 장래입니다. 그리고 효력이 생기는 효력 발생 조건이죠. 해지 조건도 자 여기도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장래입니다. 성취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잃는다죠. 따라서 이 자리에도 소처법 들러요. 소급하여 처음부터 법률행위 시 다 틀립니다. 근데 이제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표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급표는 빨간색이고, 자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조건은 원래 소급표 없지만 이렇게 당사자 의사에 따라 예외적 소급표가 있다. 반면 기한은 절대 소급표 없죠. 그래서 9번에서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가 장래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 말을 여기도 소처법 바꾸면 틀립니다. 소급하여 처음부터 법률행위 시 다 틀렸다. 그리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효력 발생 기한이죠. 다음 종기도 마찬가지.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게 장래입니다. 소처법 틀려요. 효력 잃는 효력 소멸입니다. 그 다음 기한 도래 효력에는 조건과 달리 절대 소급이 없다. 기한이 이런 거죠.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죠. 크리스마스를 오늘로 소급할 수 있나요? 그 이상하잖아요, 정신이. 그래서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이 없다. 다음 12번. 가등기에 의해서 후에 본등기 행해지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러니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죠?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입니다. 본등기지. 소급하는 거 아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이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죠. 아무튼 소급표는 시험에 곳곳에 나옵니다. 13번 시효 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을 개시한 때 소급하죠. 마찬가지 등기부 취득 시효도 요건을 갖추면
점유자는 곧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고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며 여기 소유권 취득에도 여기도 소급표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나 등기부 취득시효 다 소급표 있다. 15번 뭐 공유물을 분할했다. 그럼 분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겠죠. 소급표 없다. 다음 16번 해외제는 소급표가 있죠. 해외제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해외지는 장래요죠. 장래요 소급표 없다. 다음 18번 해약금이한 해제도 보통 해제와 같이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해약금이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 의무는 없죠. 아무튼 이것도 소급한다. 그 다음 19번 네, 마지막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무효죠. 그러니까 법률론적인 유효고 사실혼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후 명의신탁자가 사실혼 배우자인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 그 다음 조세포탈이나 강제입행멘탈 또는 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죠. 그러니까 언제나 유효가 아니죠. 이런 법령상 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 그 명의신탁 등기는 혼인한 때부터죠. 혼인한 때부터 유효. 사실혼 때로 소급하잖아요. 혼인신고한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19가지 잘 정리하세요. 해마다 꼭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청기누설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당연히 1번의 시험에 딱 나오잖아요. 이걸 1번에 기분 좋게 맞추고 들어가야 술술 잘 풀리겠죠. 자 그럼 일단 5개를 대표적으로 외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 첫째, 강제입행 나오면 103조 아닙니다. 둘째, 강박도 아니에요. 셋째,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 무효지만 여기 103조 무효 아닙니다. 네 번째, 명의신탁도 부동산 실명법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 아닙니다. 다음 양도세 등등 조세도 103조 무효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나쁜 행동이지만 103조 무효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강강수월래 하죠. 그 대신 강강허신조 외워요. 특히 시험은 강강조로 다 끝나는다. 거의 강강조 외우시면 돼요. 그러다가 한 번씩 강강허신조 하세요. 대표적 5개 외웠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에서 자 민사사건은 의뢰인이 돌조라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한 약정은 유효. 근데 형사사건은 의뢰인 쫄아 있죠. 깜빵에서 꺼내줄 테니까 5천만 원 내놔. 고발할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이 지금 상당히 궁박하죠. 그 상태를 이용한 약정이라 이때는 103조 무효. 우리 시험은 민사사건 한번 시험이 나왔죠. 이제 올해 나온다면 형사사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의뢰인이 돌쫄아 있다. 깜빵에 안 가잖아요. 여기는 깜빵에 갈 수 있잖아요. 여기 도쫄아 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갑부동산을 의뢰에게 자 의리 도박채권이 있어요. 도박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갑이 도박빚을 갚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팔아서 갚아야지. 근데 의리 부동산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의리에게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팔면 판 돈으로 이 도박채무 변제에 대신 충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박채권자가 그런 사실 전혀 모르는 병과 부동산 매매하겠죠. 매매.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 자, 그럼 이 행위 중에서 이제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게 있습니다. 첫째, 이건 도박과 관계 있고 이것도 도박빚 관계 있죠. 그럼 얘들은 103조 무효인데 나머지 자, 도박채권자이든 아니든 매도할 대리권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르고 샀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도박과 전혀 관계없으니까 얘들은 103조 무효 아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다른 민법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거 구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출제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을 파란색 내겠어요? 빨강색 내겠어요? 그렇죠? 빨강색. 지금까지 다른 모든 시험도 빨강색 냈습니다. 이거 도박이 있어 누가 틀릴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효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103조 대표적인 사례가 이중매매인데 이중매매는 악이어도 원칙 유효죠. 원칙 유효. 근데 적극가담 나오면 그때 103조 무효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뭐 선의 3자 보호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적극가담이란 안 것 가지고 부적이요?
안 것은 유효잖아요. 알고도 꼬셨단 말이죠. 이때 사회적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때 백삼조 무효. 그리고 절대적 무효라 선의 삼자너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오지산다라 전까지 나와요. 전까지. 자, 그럼 원칙과 예외 찾아놓을게요. 원칙 유효, 예외 무효입니다. 이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처기라고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매도인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X를 을에게 넘길 의무가 있는데 을에게 넘기지 않고 병에게 그 부동산을 다시 팔았어요. 그리고 병에게 등기하면 자, 병이 매매할 당시에 앞사실 알았던 몰랐던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이 악의도 유효. 그럼 이제 갑은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으니까 이 매매계약이 이행 불능이 빠지기 때문에 을은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자는 병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갑부동산 을과 매매계약하고 다시 병에게 팔고 병에게 등기 넘겼는데 이번에는 자 제2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자 병이 찾아가서 갑을 꼬신 거죠. 세상에 이걸 1억에 팔았니? 내가 2천만 원 올려줄게 나한테 팔아라고 꼬신 거니까 사회적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무효,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 자 그럼 이 매매는 유효잖아요. 매매.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을이 이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채권자 취소 못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는 금전채권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금채취하면 기분 찢어지겠죠? 그래서 금채취, 금전채권자만 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금전채권자입니까? 오히려 갑이 금전채권자고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입니다. 그래서 금전채권자 아니라 금채취 못한다. 그럼 이제 을이 무효등기니까 을이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을과 병은 무슨 계약했나요? 얼굴 본 적 없죠? 못합니다. 을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했으니까 이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합니다. 근데 이제 병이 말소되기 전에 병이 정에게 팔아버립니다. 팔고 등기하면 정은 선이라도 보호 안 돼요. 절대적 무효라 너도 무효가 됩니다.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면 선의정은 등기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이 같은 말이 자 선의정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죠. 만약 이게 유효가 되면 이것도 유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걸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 무효가 돼야 무효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여기까지 딱 이런 됩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핵심 세 번째 비진이 표시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법조문이 가장 어렵죠. 그럼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 비진이 원칙 유효인데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다음 잘 보세요. 이를 여기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 여기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여기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앞에 알았다 있죠. 그럼 뒤에 또 알았다요? 여기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 몰랐다요? 그때 예외적 무효. 다음 2항에서 전항의사없이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107조를 이제 정확히 분석해 봅니다. 자, 일단 여기는 법조문하고 진의 의미 두 가지만 딱 아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이 두 가지 포인트. 그럼 이제 진의가 딱 이렇게 보이면 진의가 뭔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죠? 근데 법조문 자, 이제 원칙 유효인데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근데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을 썼어요. 알았거나 알 수가 헛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의 악의를 나눠보는데 선의가 어떤 걸 몰랐다고 악의는 알았다죠. 근데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습니다. 그럼 과실이 실수, 잘못, 주의무 위반이죠. 그럼 참 무과실은 몰랐어요. 모르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 실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전혀 몰랐다 또는 꿈에도 몰랐다가 됩니다.
한편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실수로 몰랐다죠.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다예요, 몰랐다. 근데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 이제 올해 10월 말에 시험 오잖아요. 그럼 11월 달에 저에게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이번 시험 합격할 수 있었는데 그래요. 선생님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 그럼 그분 합격했다요, 떨어졌다요? 떨어졌다죠. 그럼 여기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죠, 몰랐다. 그러죠? 몰랐답니다. 네, 실수로 몰랐다. 그분도 실수로 떨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약자가 알았다가 아니에요. 알았다가 아니라 몰랐답니다. 몰랐다. 그리고 악인은 알았으니까 과실, 무과실이 없습니다.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에만 나와요. 아는 게 잘못입니까? 아는 게 잘못이 아니죠. 오히려 모르는 게 잘못이. 왜 몰라?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모르고 차로 치여버렸어요. 그럼 강아지가 지나가는 거 몰랐죠. 그 몰랐는데 모르는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겠죠. 안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은 과실, 무과실 없다. 이 두 가지는 선의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줄을 정확히 외우시면 보통 두 문제를 맞습니다. 두 문제. 꼭 이건 여러 번 써보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럼 이제 비진입 표시를 여기다 대입하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럼 유효가 되려면 여기가 유효죠. 그럼 유효는 무과실은 선의를 전제해서 쓴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다 반대가 뭐죠? 몰랐다 선의. 알수가 과실이에요. 알수가 뭐다? 과실 반대가 그럼 무과실. 그래서 이게 유효가 되려면 상소무야. 상소무에서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의. 알수 과실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다시 외우세요.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 상할수 상소무. 상할수 상소무 외우세요. 그리고 비진입 표시는 상할수 무효. 상소무의 하나요 유효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 이게 잘 나오고 법조문 잘 나와요. 두 번째 금약. 여기서 진이가 무슨 말인가? 여기서 진이란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에요. 따라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게 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진이고 이거 진이 아니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아까 처음에 법조문과 진이 시험은 나오면 두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자, 이제 비정상 의사 표시에서 허위 표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는 가불령 사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허위 표시는 가장행위고 둘이 짜고 했죠. 당사자 간에 언제나 모유고 그 모유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을 썼습니다. 그럼 선입니까? 선의 무과실입니까? 선이죠. 아까 선의에 과실도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제3자는 선이면 과실 있더라도 보호된다. 자, 그러면 사례 해볼게요. 이제 감남이 X부동산을 을료에게 증여하는데 증여세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세금 적게 내라고 매매로 가장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비교할 때 갑에게 X부동산이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근데 갑은 A 돈 떼어 먹어야겠다. 그럼 갑이 돈을 갚으면 A가 저 부동산을 강제 집행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갑은 이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짜고 가장매매에서 등기를 딱 빼돌립니다. 그럼 자, 이게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뭐죠? 두 사례? 자, 윗사례는 증여할 의사가 있죠. 그러죠? 여기는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소유권 넘길 의사가 없죠. 그게 차이입니다. 윗사례는 가장매매는 무효지만 매매 속에 감춰진 행위, 은닉행위 이건 유효잖아요. 그래서 을등기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했더라도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해서 을등기 유효가 됩니다. 그럼 을료가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갑을 배신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원래는 증여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매매로 등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르게 하든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냥 이거 유효로 내버려둬요. 굳이 이걸 무효로 하고 증여로 바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을에게 온 거 결과가 똑같다. 그것이 실체관계 법하니까 그냥 유효로 내버려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도망갑니다. 그럼 병이 만약에 앞사실을 보통 몰랐겠죠? 근데 알았더라도 결과는 유효입니다. 이하면 병은 을이 소유자죠. 을로부터 완벽한 권리를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완벽한 권리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그래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치면 을 유효라 100, 100하고 을 100, 유효니까 100.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 그러게 다 승계받는다. 그래서 등기는 앞사람 유효면 그냥 100은 100 끝납니다. 자, 아랫사리는 자, 소유권 넘길 의사가 없으니까 이게 가장매매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갑은 무효인데 이행했네요. 그럼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여기서 반환 청구란 결국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판단 기준이 뭡니까? 이 103조 무효인가? 이게 103조 무효라면 불법어진 급여라 반환 청구 못 하는데 103조 무효가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103조 무효 임의가 아닙니까? 아니죠? 아까 외웠잖아요. 강강의 신조. 강제 입행 강. 통정 허위 표시 가장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108조 무효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 말소 청구 할 수 있다. 근데 을도 또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자, 앞 사람이 무효인데 무효 원인이 통정 허위 표시죠. 그럼 108조 2항에서 선의 3자 보호가 있으니까 이때 병이 선의인가 악의인가를 나눠봐야 돼요. 그럼 보통 병은 앞사실 모르겠죠. 선이라면 자 A까지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무효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병이 특이하게 앞사실 알았대요. 그럼 악의는 보호 규정 없죠? 그럼 무효가 무효로 된다. 그래서 자 을이 무효면 수학으로 0이거든요. 무효 0. 가진 게 없죠? 그럼 0을 넘겨받으면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제3자 보호 규정 있잖아요. 그럼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0이 예외적으로 100으로 바뀔 수 있다. 근데 악의 3자 보호 없으니까 원칙대로 0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이제 세 줄 끝나요. 앞사람 100이면 뒷사람 악의도 무조건 100은 100. 앞사람 0이면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처럼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0이 100으로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병은 보통 이날 태어나서 을 처음 봤으니까 앞사실 선이 모를 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필요 없다.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려면 갑이 이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돼요.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그 주장자가 증명하고 병이 이 사실을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착오로 가겠습니다. 착오로 먼저 자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 하면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는 나 혼자 착각에 빠졌죠. 그럼 내가 책임져야겠죠. 원칙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하려면 109조 요건을 갖춰야 예외적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먼저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되고 그게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죠.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나눠서 자 표의자 착오자가 취소를 원하겠죠. 그럼 착오자가 법률행위 내용이 되고 중요 부분 착오니까 취소하겠다라고 여기까지 표의자 착오자가 입증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너는 중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해라고 중과실 여부를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을 사이좋게 나눠갔습니다. 자 그럼 이 중과실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우리가 선의 이야기했잖아요. 선의가 무과실, 과실이 있고 자 보세요. 과실이 다시 그냥 과실은 경찰 생략에도 똑같아요. 그냥 과실은 경과실이고 경찰 생략이에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중자를 꼭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착오에 빠진 건 선의입니까 악입니까? 착오에 빠진 건 선의 악이에요. 지금 여기니까 여기다 찍어야겠죠? 찍어도 선입니다. 착오란 내가 착오에 빠진 걸 나 자신이 모르는 거죠. 그러면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럼 이건 중과실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자, 이거 두 개를 통과했다면 경과실도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이거 두 개 통과했다면 경과실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표의자가 과실로 인해서 취소했네요. 그럼 상대방이 손해 입으면 불법행위 책임 성립합니까? 다시 과실로 인해서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 입었다면 불법행위 책임 성립합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처음에 자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죠. 실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어서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착오 중에 동기착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착오란 의사표시를 착오한 거죠. 의사표시. 근데 착오는 의사표시하기 전 단계, 의사표시 전 그 동기착오입니다. 동기착오. 그럼 동기착오도 일반 착오랑 똑같아요. 원칙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이 되고 중요본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일반 착오와 차이점이 동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라 상대방이 내 동기를 알까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이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동기를 표시하면 되겠죠. 내 마음속 동기를 표시하면 상대방이 알아먹어서 내용이 됩니다. 이처럼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내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아요. 그냥 표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동기착오를 유발 제공했다면 이때도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동기착오 나오면 시험이 이게 두 가지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착오에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럼 해제했거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가? 있다. 외우세요. 우리가 기침할 때 해취하죠. 외우세요. 해취할 수 있다. 이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책이라는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착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 주면서 위약금 약정을 했어요. 근데 매수인들이 중도금을 제때 못 줘서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해서 갑이 해지하니까 갑이 계약금을 몰수해요. 갑이 계약금을 먹어버리고 안 돌려줍니다. 그럼 을은 계약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을이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당시 착오에 빠졌죠. 그럼 이제와 취소하면 이게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까 중도금도 줄 의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실익이 있으니까 우리 판례는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취소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취소해서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답니다. 시험은 있다 없다 밖에 없어요. 있다 없다 밖에. 그래서 결론을 해치할 수 있다 이거요. 시험은 있다 없다 밖에 없습니다. 해치할 수 있다. 두 번째, 이게 우리 작년에 우리 시험 처음 나왔는데 올해도 나옵니다. 하자담원 책임은 계약법에 있죠. 착오는 민법 총칙에 있죠. 그러니까 두 개는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하자담원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관계없이 착오 취소 요건을 갖췄다면 착오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둘 다 선택할 수 있다. 계속 앞으로 시험에 계속 나올 판례입니다. 자, 지금 착오가 예정과 여러분 자료는 뽑으셔가지고 지금 이 순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료를 다 안 읽어드려요. 이 순서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이제 핵심 6번 사기 강박 하겠습니다. 사기 강박. 자, 110조 1항과 2항을 잘 비교하기죠. 일단 여기도 법조문이 어려워서 법조문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럼 110조 1항이 당사자 간 사기 강박이고 110조 2항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럼 갑부동산을 을과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을 했다. 근데 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이죠. 그중 한 명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매매했으니까 을은 당했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을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110조 1항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매매를 갑과 을이 했죠. 갑과 을이 하면 둘 다 표의자입니다. 갑도 매매한다고 의사표시한 표의자, 을도 매매한다고 의사표시한 표의자, 둘 다 표의자죠. 둘 다. 근데 여기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는, 자, 의사표시에서는 둘 중에 누가 비정상 의사표시했죠? 을이 당해서 을이 비정상 의사표시했죠. 그럼 그 자를 표의자 그래요. 여기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이 비정상 의사표시한 자를 표의자랍니다. 표의자. 그럼 갑은 그 매매계약 상대방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매매는 둘 다 원래 표의자예요. 갑도 매매한다고 말한 표의자, 을도 매매한다고 말한 표의자, 둘 다 표의자입니다. 둘 다 표의자. 둘 다 청약승낙한 표의자예요. 근데 여기 의사표시에서는 둘 중에 누가 비정상 의사표시했죠? 갑은 당한 적 없지만 을이 당해서 의사표시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정상 의사표시한 자를 표의자라 그래요. 표의자. 그래서 을을 표의자. 갑이 매매계약 상대방이라 합니다. 의사표시에서. 그래서 당한 표의자 을은 매매계약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110조 1항입니다. 그럼 자, 110조 2항. 법률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 제3자가 나와요. 제3자. 그러니까 병은 매매계약 당사자 아니죠. 제3자가 을을 사기행박해서 을이 제3자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당한 을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을은 당해서 매매했죠. 그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원칙 못합니다. 원칙 못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생각에는 병은 갑과 을 중에 누구하고 친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갑하고 친해서 갑이 시켜서 사기쳤을 것 같죠? 근데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이 엄청 똑똑해요. 그러니까 법 공부하면 사람이 똑똑해진 거니까. 자, 법에서는 보세요.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어요. 아니, 괜히 매매했네. 그럼 우리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너가 나 사기쳤다 그래. 야, 친구야, 너가 나 칼로 강박했다 그래. 그래서 친구 하나만 꼬시면 이거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없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두 사람을 더 친할 거라고 가정해요. 그래서 둘이 짜고 취소 못하도록 볼 만든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여기서 누가 표의자였죠? 당한 사람이 표의자, 갑이 상대방. 여기서도 우리 정말로 당했다면 매매계약 당사자 갑과 을 중에 누가 비정상 의사표시했죠? 을이 정말로 당했다면 을이 비정상 의사표시했죠? 그럼 여기서도 을을 표의자, 갑을 매매계약 상대방이랍니다. 상대방. 그래서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원칙 취소할 수 없답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여기도 상대방. 근데 예외적으로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도 매매 당시에 우리 정말로 당했을 때 우리 당해서 왔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선무. 그럼 우리 정말로 당했다면, 자, 갑은 이날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겠죠. 그럼 우리 당한 걸 모르겠죠? 그래서 상선무를 원칙으로 봐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없다. 근데 갑이 참 특이하게 이걸 알았대요. 그래서 상할수에 한해서 예외적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상할수, 상선매우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거. 그럼 만약에 자, 을이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 돼요. 을이 이제 병에게 당했잖아요. 그럼 다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근데 꼭 이걸 취소해야 되는가? 그래서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 을은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되는가?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이 아니라 상대방에 달렸거든요. 상대방에 달렸죠. 따라서 을이 취소할 수 없더라도 나를 속인 이 나쁜 놈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 못하더라도 이 나쁜 놈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일단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그럼 만약에 병이 가부 대리인이다. 만약에 병이 가부 대리인이요.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대리인도 여기 이 항이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닙니다. 의리보기에 갑이나 갑대리인 둘이 동일시하겠죠. 의리보기에 갑이나 갑대리인 그 사람이에요. 동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강박에도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알아야 됩니까? 여기처럼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하면 틀려요.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언제나 취소입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언제나 취소해요. 왜냐하면 1항이니까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2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외웁니다. 이제 대리인이 사기강박하잖아요. 그럼 대리인은 보고 제3자 아니다. 제3자 아니죠? 그러니까 1항으로 와서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몰라도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가 언제나 어울리죠. 알았던 몰랐던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자 외워야 돼요. 일단 첫 단체 대리인은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동일시해야 되니까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쪽으로 갑니다. 자, 가시고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